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김 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2012년 4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부산구치소장이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정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자 정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같은 해 9월 구치소가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 정교 집회에 참석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다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김모 씨가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란 재판이 확정 안 된 사람들입니다. 미지정 수용자, 즉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잔영기가 3개월 미만 자에 대해서 정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교집회는 수용자의 규정교화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므로 정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결 수용자와 미지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정교집회를 실시해서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정규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미결 수용자 및 미지정 수용자의 구분기간을 고려하여 사실상 정규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정교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교의 자유는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정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와 정치는 분리한다라고 하여 정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교의 자유라면 자신이 선호하는 정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정교의 개념에 관하여 정설이 없지만 인간의 상념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신이나 절대자 등을 초월적 존재를 신봉하고 그것에 귀의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고 종교의 자유는 외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의미로 규정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20조 종교의 자유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종교의 자유를 20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내용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 선택, 변경, 고백, 신앙 불표 및 무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적 행사의 자유를 보장함은 개인적 또는 집단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사를 방해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은 물론 종교적 의식이나 집회의 참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람은 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 형성의 자유는 물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할 수 있는 자유와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선전, 규합, 선교, 종교 교육의 자유가 다 포함되죠. 2009년 최모 씨 등 4명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음란 영상들을 배포 판매하는 등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옛 정보통신망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음란 표현도 헌법상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98년 음란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11년 만에 선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헌재는 1998년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에서 음란이란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해악이 처음으로 회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심대한 해악이 지닌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음란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란 표현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하면 음란 표현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등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 기본 원칙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진지했습니다. 보호 영역 밖에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합헌성 심사나 법률적 근거에 의한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이어 음란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여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며 음란 표현도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지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음란 표현, 즉 21조 규정하는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집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익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논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함은 사상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나아가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 취재관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언론의 출판 자유는 원칙적으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며 집회 결사 자유는 개인 간의 결합을 진출하는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의견 형성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사상 또는 의견 형성이 가능하려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의사 또는 타성과 사상의 표명과 전달 자유의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과 더불어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까지 내용을 합니다. 알 권리라면 모든 정보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알 권리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이 있습니다. 액세스권이라면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론권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이라면 정기계 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장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미제적 한계가 있습니다. 플래시몹, 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에 약속된 행동들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을 집시법상 집회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 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내에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 플래시몹이라는데 이 방식으로 집회를 열더라도 정치 사회적 주장을 대외에 알리는 모양을 띄었다면 집시법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불표. 집시법 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훈, 상제,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모임은 집시법 15조의 신고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청년 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등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아래 개최된 집시법의 5개 집회에 해당해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래시몹은 역시 집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하거나 결합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언론과 출판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형태라면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형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집회 자유는 집회 자유에 있어서 집회라면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실현과 개성 신장을 촉진시키고 의사 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대표 기능이 약화된 경우 직접 민주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집회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나아가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의 관리자인 공권력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결사람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사의 자유 내용으로 적극적 측면에서 단체 결성의 자유, 단체 존속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결사의 가입 잔류의 자유 등이 들 수 있으며 소극적 측면으로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정당, 교단, 학회 및 예술단체, 노조 등의 특수한 결사는 헌법 8조, 20조, 22조, 3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